젊어서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몸 돌볼 시간 없었잖아요. 네. 애들 다 출가하고 이제 나 좀 돌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운동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삭신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빨리 놀고 싶어서 젊어서처럼 열심히 치료받으면 빨리 낫겠지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낫고 싶어서 드시는 약들이 이게 오히려 우리를 칠 수가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무릎 아프니까 빨리 낫고 싶어서 소염진통제 먹고 네. 어깨 아프니까 근유한제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쌓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의 환자의 비율이 70.2%래요. 70%가 넘어요? 네. 5개 이상 드시는 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낫고 싶은 욕심에 막 드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늘어나 있는 거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이 OECD 평균이 46.7%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심각한 것은요. 10개 이상. 10개 이상의 약을 2달 이상 복용한 사람이 2019년도에는 81.5만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2년 통계에는 117만 5만 명이었어요. 10개 이상을 드시는군요. 네. 117만 5천 명이 약을 10개 이상 2달 이상 먹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통계가 많이 잡히겠죠. 당뇨야, 근데 고혈압, 10개를 다양한 갖다가 것들. 그걸 한꺼번에 먹으면은 이건 또 소화제를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때까지 가지. 장복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약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사실 약은 죄가 없어요. 아, 약은 죄가 없겠죠. 그렇죠. 밥이 죄가 있습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게 죄지. 그러네요. 약은 내가 문제네. 예, 약 하나하나는 다 우리를 치료하려고 그렇죠. 들어오는데 밥 많이 먹는 것처럼 네. 너무 약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즉 남용이 문제인 거죠. 하긴 밥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찌는 거지. 네. 치킨도 살 안 쪄요. 맞아요. 내가 찌는 거지. 정답이네요. 자, 오늘은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좀 많이 사가는 다빈도 약. 아이고. 요것만이라도 좀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남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바꿔 생각하면 어르신들 오죽하면 또 약을 챙겨서 그러니까요. 싶기도 해요. 그럼요. 네. 자, 일단 건강이란 게 뭘까요?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네. 이 잘 내보내는 일이 젊은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나이 들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까지도 내 맘대로 안 돼. 억울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잘 내보낸다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잘 내보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음식 먹고 네. 소화도 잘 됐어. 그런데 장에 힘이 없으면 변이 안 나가요. 네. 그럼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 변비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변비약이 이제 변을 잘 나오게 하니까 이거 괜찮네 하는데 이 변비약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약이 들어가서 대장 근육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대장의 변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수분이라든가 염분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팽창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 우리가 소화 계속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는 2공기씩 먹었는데 요즘은 먹고 싶어도 소화 요소가 적게 나오는지 좀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먹는 것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소화 요소가 주니까 시원찮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먹는 게 줄어들면 젊어서보다 더 장이 움직일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네. 이때는 정말 변비약 없이는 변을 못 보는 그런 아주 의존적인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보면은요 그렇게 변비가 심하지 않은데도 주기적으로 장 청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습관 제거. 맞아요. 네.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도 그래요. 꽤 예, 많아요. 변비약도 변비약이지만요. 이 다이어트 약 중에 이렇게 비우는 약들이 진짜 맞아요. 많은데 그런데 경험 있어요. 가끔 대장 예. 내시경 하려고 수변 제거하고 나면 어. 왠지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 네. 말고도 진짜로 그냥 살 뺀다고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빼고 싶은 건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로 빠져나가는 것들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도 같이 빠져나가요. 대표적인 게 전해질이거든요. 네네. 이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이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몸에 안 좋고요. 네. 좋은 균들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장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몸무게가 줄고 좀 배가 비니까 좀 시원해 보이지만 절대로 원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도 남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 효과는 아니다. 아니다. 변비약은. 네. 아, 약 광고에서 왜 날씬한 배 통통 두드리고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과장한 것 아유,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답답했다가 나가면 아. 또 시원하니까. 이렇게 막 계속 약을 드시다 보면은요. 처음엔 한 알로 자극받다가 안 되니까 두 알, 세 알. 오. 그래서 나중에는 약이 안 들어서 네. 응급실 가가지고 막 관장하시고 그래요. 아유, 고생하시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상담하신 분 중에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계셨는데 네. 변비약을 습관적으로 30년을 드신 거예요. 젊어서부터. 근데 이분이 누워서 잠을 못 주무세요. 왜요? 가스가 너무 차가지고 어머나. 앉아서 잠을 자야 이 가스가 좀 없어져야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균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비약으로 자꾸 균을 내보내면은 이 균들이 이동을 해요. 자기들도 살려고. 원래 소장하고 대장이 있어요.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는 곳이고 대장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곳이라 찌꺼기 많은 곳에 균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살려고 소장까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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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래서 소장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먹고 가스를 막 이렇게. 그러면 영양이 흡수는 안 되니까 빼짝 마르고 배만 이렇게 나와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유산균이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이 변 보려고 우산균 먹으면 더 가스 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건강의 균형을 찾아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금방금방 효과 보는 변비약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팔다리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운동하면 돼요. 네. 근데 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운동을 시키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변 보려고 너무 지나치게 운동 많이 해도 팔다리로 혈액이 다 가버려서 장으로 갈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혈액이 더 어디로 갈까요? 머릿속으로. 머리로 다 네네. 가버려요. 그러니까 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배가 찬 이유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생각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 걱정. 네. 걱정.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 많은 사람이 변비 많고 너무 이 일 많이 하시는 분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도 변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랫배로 보낼 에너지를 좀 남겨둬야 남겨놓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중에 물만 많이 드시면 변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좋은 기름. 좋은 기름이요? 예, 기름. 왜 명절에 가래떡 빼보셨죠? 네. 이 기름 한 방울 있어야 안 눌러붙고 쫙 빠집니다. 그렇죠. 네. 기름이 있어야 변이 쫙 빠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들기름, 참기름, 뭐 올리브유 같은 기름류를 좀 많이 드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약국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종합감기약 남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머리 아파도 좀 컨디션 안 좋아도 피곤해도 막 드세요. 감기 때문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막 그렇게 감기가 자주 걸릴 일도 없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저 드시는 아는 거죠. 분, 저 그런 분 봤어요. 가수 한 분인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떠르륵 따갖고 홀짝.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걸 하루에 4-5병 그렇게 그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마치 예. 커피 마시듯이. 예, 그냥 그냥 또르륵 따갖고 홀짝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먹으면 뭐가 좋길래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분은 계속 그렇게 그냥 그게 하고 바로 다니시면서. 이제 약에 중독이 되는 거죠. 왜 중독이 되는지 성분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종합감기약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카페인, 해열 진통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감기약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네, 감기약뿐만이 아니라
카페인은 원래 약에 잘 응용이 돼요. 다른 약에도 좀 들어있는데 효과를 빨리 내게 하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잘 나오게 해서 통증을 좀 없애주고 뇌로 혈액이 몰리게 해서 집중력도 좋아지게 하는 거죠. 커피도 그래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빨딱 일어서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카페인 때문에 약에 중독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서는 이 물약으로 된 거 네. 정말 막 박스채 사가지고 그거 드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이 그때는 바짝 나니까. 네, 근데 이게 뇌로 혈액이 몰리다 보니까 혈압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이 뇌출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약 자꾸 남용하시면 무척 위험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약에 들어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두통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만 아파도 이걸 자꾸 드시는 건데 이 약들은 다 몸에서 나갈 때 해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많으면 쌓인단 말이에요.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건데 콧물 나고 막 가렵고 하니까 드시는 건데 네네.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사실 우리 몸에 적당히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없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 저하. 기억력도 저하되고 기억력도. 이거를 막 30년 이상 먹으면 네. 치매가 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어머나. 아니 종합감기약 잘못 먹었다가 치매까지 걸릴 수가 그러니까 있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장복하는 경우가 장복했을 있어요. 때. 너무나 이렇게 네. 계속 뭐든지 그러니까- 남용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는 잠깐의 그 반짝하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좋아지려고 먹었다가 얻게 되는 부작용이 너무나도 네. 클 수가 있겠네요. 장복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알고 먹어야 돼요. 남용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또 많이 드시는 게 제산제예요. 제산제. 재산제. 네,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속이 이렇게 아프시대요. 뻣뻣해져가지고 속 쓰리다고. 근데 이 제산제는 말 그대로 산을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위산을 차단. 근데 위산이 하는 역할이 좋은 게 많아요. 음식도 소화시키고 세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근데 이걸 자꾸 차단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균 바이러스가 못 죽으니까 뱃속에 나쁜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균이 소장으로 올라붙는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요게 생길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장 속에 나쁜 균이 많이 사니까 면역 불균형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단백질 소화가 안 돼요. 위산이 있어야 단백질이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소화 안 된 단백질을 우리 면역 세포가 나쁜 적으로 인식해서 자꾸 쓸데없는 면역 반응이 생겨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만성염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위산이 있어야 미네랄이 흡수가 되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재산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골다공증, 근육경련, 빈혈 같은 거에 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산제를 드시지 않아도 되는데 제산제를 또 쓸데없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속쓰리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젊은 사람의 속쓰림과 나이 드신 분의 속쓰림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은 과산증. 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려요. 네. 왜냐하면 산을 만들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있어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과산증보다는 저산증. 뭐냐면 맨살은 물 닿으면 안 아프죠. 근데 이게 상처난 살에 물 닿으면 아프듯이 쓰라리죠. 위 벽이 얇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산이 닿으면 아픈 건데 산이 많아서라고 착각하셔가지고 자꾸 제산제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산 때문에 그러니까 위산이 많아서 속 쓰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점막이 얇아서 속이 쓰릴 수도 있을 때는 제산제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알아야 반대구나. 되겠네요. 정말 오랫동안 속 쓰시면 일단 병원 가서 진단 예. 받고 적절한 그럼요. 처방을 받으셔야 네. 되는데 스스로 제산제 먹고 그때 나아지려니 하고 그냥 계속 장복하는 게 그러면 문제예요. 안 되죠. 위 점막이 튼튼해지고 좋은 식습관, 네. 좋은 단백질, 지방산 또 이렇게 화병에서 좀 벗어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짚어주셨어요. 네네. 변비, 그다음에 종합감기약, 종합감기약, 제산제. 제산제. 남용하시면 절대 안 예, 된다. 필요할 네. 때만 쓰고 남용하지 네. 말자. 그러니까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별로 안 좋고요. 네.
뭐든지 약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할 때 적당히 쓰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약은 이재양 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창으로 밝은빛 누리님께서 젊은 땐 약을 잘 안 먹었는데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약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경계해야겠어요. 딱 하셨고 옥색치마님은 이왕 먹는 거 성분 많이 들어간 거 먹지 않는 생각에 머리 아프면 종합감기약을 먹었었는데 어이구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장복하셨을 맞아요. 때. 네. 자, 그리고 질문 왔습니다. 잠들기가 어려워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수면제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셨거든요. 너무 잠을 못 잘 때는 수면제라도 드시는 게 맞는데 네. 수면제가 다 해결한다는 환상에선 벗어나시고 수면제의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를 장복했을 때는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성도 있으니까 네. 급할 때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몸에 완성염증이 있으면 그것도 불규칙적인 수면으로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죠. 뇌세포에도 염증이 생기면은 수면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원인을 치료해서 수면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순간순간 수면제만 그럼요. 너무 오래 복용해도 문제가 될 네,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